며 잠자며 아빠와 함께는 삼국사기 제49권 열전구예요. 열전구는 반역한 사람이 있어요. 그 첫 번째가 장조리예요. 장조리는 고구려 사람인데 봉상왕 때 국상이 되었다. 봉상왕이 누구? 소금 장수 임금님 앞의 임금님이야. 당시에는 모용회가 변경에 걱정거리였다. 모용회는 모용선비 씨의 임금님이었어. 고구려와 많이 싸웠지. 자, 왕이 즉 봉상왕이 여러 신하들에게 일러 말했다. 모용씨는 군대가 강성하여 누차 우리의 영토를 침범하니 어찌하면 좋겠는가. 장조리가 대답하였다. 북부 대형 고노자가 어질고도 용맹하니 대왕께서 외적을 막아 백성을 편안케 하고자 하신다면 고노자가 아니고는 쓸만한 자가 없습니다. 왕이 고노자를 신성태수로 삼으니 모용회가 다시는 오지 못했다. 그리고 임금님 9번째 해 서기 300년 가을 8월에 왕이 15세 이상 되는 전국의 장정을 징발하여 궁시를 수리하였는데 백성들이 먹을 것이 부족한 데다 노역에 시달려 정처 없이 떠돌아다녔다. 이에 장조리가 간하여 아뢰었다. 천재 즉 하늘에 재난이 거듭되고 흉년이 드니 백성들이 살 길을 잃어 장정들은 사방으로 떠돌고 노인과 아이들은 구렁텅이 속에서 뒹굴고 있습니다. 지금은 참으로 하늘을 두려워하고 백성을 염려하여 두려운 마음으로 반성해야 할 때입니다. 대왕께서는 이것을 생각치 않으시고 굶주림에 허덕이는 백성을 내모라 토목공사의 부역에 시달리게 하시니 만 백성의 부모가 되신 뜻에 크게 어긋나는 일입니다. 더구나 가까운 이웃의 강한 적, 즉 모욕선비를 말하는 거야. 그러한 적이 있으니 우리가 만 피폐해진 틈을 타서 그들이 쳐들어온다면 사직과 백성들은 어찌 되겠습니까? 원컨대 대왕께서 깊이 헤아려 주소서. 그러자 왕이 화내며 말했다. 임금이란 백성들이 우러러 보는 존재이다. 궁실이 장엄하고 화려하지 않으면 위엄을 보일 수 없다. 지금 국상 즉 장조리 너는 과인을 비방함으로써 백성들의 칭송을 구하고자 하는 것인가? 그러자 장조리가 답하였다. 임금이 백성을 불쌍히 여기지 않는다면 이는 인이 아니고 신하가 임금에게 간언을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충이 아닙니다. 신은 이미 분에 넘치는 국상의 자리에 있기에 감히 말씀드리는 것이지 어찌 감히 백성들의 칭송을 바라겠습니까? 그러자 왕 즉 봉상왕이 웃으며 말했다. 국상은 백성을 위하여 그 자리를 버리고자 하는가? 다시 말하지 않길 바란다. 장조리는 왕이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계속 그럴 것임을 알고 물러나와 여러 신하들과 함께 왕을 폐위, 즉 왕을 몰아낼 것을 모의하였다. 왕은
이것을 모면할 수 없음을 알고 스스로 왕의 자리에서 물러났다. 자, 다음은 개소문이야. 사실은 개소문과 그의 아들에 관한 이야기야. 개소문은 성이 천씨다 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개소문은 연개소문, 즉 연시지. 이것은 연개소문에 대해 적은 그 남아있는 글들이 당나라 시대에 당나라 첫 번째 임금 이연의 연과 같은 글자라서 그 연을 피해서 천이라 쓰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도 똑같이 천이라고 되어 있는 거야. 자, 스스로 물속에서 태어났다고 하며 사람들을 현혹하였대. 생김새가 씩씩하고 뛰어났으며 의기가 호방하였다. 그의 부친 동부대인 대대로의 뒤를 이어 개소문이 마땅히 그 지위를 이어받아야 했으나 나라 사람들이 그의 성품이 잔인하고 포악하다 하여 미워했기 때문에 자리에 오르지 못하였다. 소문이 머리를 조아리고 뭇사람들을 사죄하며 그 직을 임시로 맡을 것을 청하면서 만약 옳지 않은 일이 있으면 쫓겨나도 후회하지 않겠노라고 하였고, 여러 사람들이 이를 불쌍히 여겨 마침내 허락하였는데, 그는 직위를 잇자마자 흉포하고 잔인하기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여서 여러 대인들과 왕이 은밀하게 논의하여 잡아들이려고 하였으나 그 일이 누설되고 말았다. 소문은 자기 부의 병사들을 모두 모아 마치 사열할 것처럼 하고 아울러 성남쪽에 술과 음식을 성대히 차려놓고 여러 대신들을 불러 함께 보자고 하였다. 손님들이 도착하자 그들을 모두 붙잡았다. 대체로 100여 명에 달하였다. 이어서 궁궐로 달려들어가 왕을 쫓아냈다. 그리고 왕의 동생의 아들인 장, 이 사람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보장왕 고장, 장이라는 이름을 가진 왕이야. 그 왕을 스스로 세우고 자신은 망리지가 되었다. 이 관직은, 즉 고구려의 망리지는 당나라의 병부상서겸 중서령에 해당하는 직위였다. 병부상서겸 중서령이라 함은 말 그대로 요즘으로 치면 국방부 장관 및 국무총리 정도가 되는 굉장히 높은 자리. 군대도 움직일 수 있고 나라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높은 자리야. 자, 이에 전국을 호령하고 나랏일을 제멋대로 처리하니 그 위세가 대단하였다. 몸에 칼을 5자루나 차고 다니니 그 주위에서 감히 쳐다보지도 못하였다. 말에 오르내릴 때 항상 귀인 무장을 땅에 엎드리게 하여 디디는 발판으로 삼았다. 나가 다닐 때에는 반드시 대오를 지어 앞에서 인도하는 사람이 길게 외치면 사람들이 급히 흩어져 달아나는데 구멍이나 골짜기를 가리지 않으니 나라 사람들은 이를 몹시 고통스럽게 여겼다. 당, 태종, 이세민이지 개소문이 임금을 쫓아내고 나라를 멋대로 한다는 말을 듣고 그를 치려하니 장손무기가 말하였다. 소문은 자신의 죄가 큰 줄을 알고 또한 대국의 정보를 두려워하여 지킬 준비를 갖추어 놓고 있을 것입니다. 폐하께서는
이세민이 조금 참고 계시다가 그가 스스로 안심하여 나쁜 짓을 더욱 방자하게 하고 난 뒤에 나라를 빼앗아도 늦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하자 황제가 그의 말, 즉 장손무기의 말을 따라 전쟁을 일으키지 않았어. 그래서 자, 이번엔 소문이 왕에게 아뢰었다. 듣자옵건대 중국에는 3가지 교가 병행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당나라지. 자, 우리나라에는 도교가 아직 빠져 있으니 당에 사신을 보내 구해오기를 바라나이다 라고 했어. 왕이 이 왕은 보장왕이겠지. 마침내 표문을 올려 이를 청하니 당에서 도사, 숙달 등 8일을 보내고 아울러 도덕경을 보내주었다. 이에 불교의 절을 빼앗아 그곳을 거처로 쓰게 하였다. 자, 이때 신라가 당에 가서 고하기를 백제가 신라의 42여 성을 공격하여 빼앗고 또한 고구려와 병사를 연합하여 당에 조공하는 길을 끊으려 하나니 신라가 부득이 군대를 보낼 수밖에 없으니 당병의 구원을 엎드려 비옵니다 라고 되어 있었어. 신라는 당에게 도움을 청한 거야. 이에 당 태종 즉 이세민이 산홍승 상리현장에게 명하여 세서 옥새 찍은 문서를 가지고 왕에게 칙명을 전하게 하였다. 그래서 왕은 고구려 왕이야. 즉 신라에게 요청을 받은 당나라가 고구려에다가 문서를 썼어. 신라는 우리의 맹방으로서 조공을 빠뜨리지 않았으니 너희 즉 고구려와 백제는 각각의 병사를 거두어야 마땅할 것이다. 만약 신라를 다시 공격한다면 내년에는 병사를 내어 너희 나라를 토벌할 것이다. 처음 현장이 고구려 국경에 들어왔을 때 소문은 이미 병사를 거느리고 신라를 공격하고 있으므로 왕이 사람을 보내 불러서야 들어왔다. 현장이 직서를 선포하니 소문이 말했다. 옛날 우리나라가 수나라가 우리 즉 고구려를 침략하였을 때 신라는 그 틈을 타서 우리의 성읍 500리를 빼앗아갔다. 이것으로부터 원한과 틈이 이미 오래되었으니 만약 우리에게 침탈간 땅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전쟁을 그만둘 수는 없다. 그러자 상리현장이 말하였다. 이미 지나간 일을 어찌 거슬러 논의할 수 있겠는가. 지금의 요동은 본래 중국의 군현이었는데 오히려 짜지지 않는다. 고구려는 어찌 반드시 옛 땅을 찾겠다고 하는 것인가? 라고 하자 소문은 이 말을 따르지 않았다. 현장이 돌아가 모두에게 보고하니 태종 즉 이세민이 말하였다. 개소문이 그의 임금을 쫓아내고 그 대신들을 해쳤으니 백성들에게 잔인하고 포악하게 하며 지금은 또 나의 명마저 어기니 토벌하지 않을 수 없다. 태종은 다시 사신 장엄을 보내 타일렀으나 소문은 끝내 조소를 받들지 않고 병사로서 사신을 위협하였다. 이 사신이 이에 굴하지 않자 개소문이 그 사신을 동굴 속에 가두었다. 이에 태종이 크게 병사를 일으켜 문소정발하였으나 이 일은 모두 고구려 본기에 실려있다. 자, 다음은 개소문의 아들 남생이야. 자, 소문의 뒤를 이어 건봉 원년 서기 666년에 아들 남생은 자가 원덕인데 9세 즉 9살에 아버지의 임명으로 선인이 되었다가 중리 소영으로 옮겼으니 이는 당의 알자에 해당하는 벼슬이다. 다시 중리 대형이 되어 국정을 보살피게 되었는데
모든 관리의 임명을 남색이 주관하였다. 중리 위두대형으로 승진하여 오래 있다가 망리지가 되었고 3군 대장군으로 겸하다가 대망리지의 관직이 더하여졌다. 그가 여러 부를 살피러 나가게 되자 그의 아우 남건과 남산이 나란 일을 맡아보게 되었다. 어떤 이가 남건과 남산에게 말했다. 그러니까 계소문에게는 아들 3명이 있었어. 첫째가 남생, 그리고 둘째가 남건, 그리고 셋째가 남산이야. 자, 남생은, 즉 첫째인 남생은 그대들이 즉 둘째와 셋째인 남건과 남산이 자기 자리에 가까이 바짝 다가오는 것을 싫어하여 장차 여러분들을 쫓아내버리려고 합니다. 남건과 남산이 믿지 않았다. 근데 이번에 또 어떤 이가 남생에게 이르기를, 그러니까 이번엔 이제 둘째, 셋째에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첫째인 남생에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어. 아우들이 그대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하였다. 그러자 남생이 첩자를 보냈는데 남건이 그 첩자를 사로잡아 즉시 왕명을 사칭하여 남생을 불려들었다. 그러자 남생이 두려워하며 감히 들어가지 못하고 있었는데 남건이, 그러니까 둘째지, 남생, 즉 첫째 아들 헌충을 이제 잡아서 옥에 넣었어. 그러자 남생은 도주하여 국내성에 의지하다가 그의 무리와 거란, 말갈, 병사와 함께 당에 붙어서 아들 헌성, 그러니까 남생은 아들이 2명이 있었네. 헌충과 헌성, 그 헌성을 보내서 하소연하였대. 당나라에 보낸 거야. 그 당 고종이 헌성에게 우무의 장군을 제수하고 수레, 말, 비단, 보검을 내려주어 돌아가 보국해야 했다. 그러자 설필하력, 이 설필하력은 당나라의 번장으로서 설필하력이라 적혀 있는 데도 있고 개필하력이라 적혀 있는 데도 있어. 이 설필하력에게 병사를 거느리고 구원케 하니 남생이 그제서야 화를 모면하였다. 첫째인 남생이 당나라에 붙은 거야. 고종이 남생에게 평양도 행군 대총관 겸 지절 안무대사를 제수하니 그는 가물, 남소, 창암 등의 성을 바쳐 항복하였다. 황제, 즉 고종 이치가 서대사인 이건혁에게 명하여 남생의 궁중에 가서 위로를 하게 하고 도포와 띠, 금그릇 등 7가지를 하사하였다. 이듬해 그를 불러 조정에 들어오게 하여 요동대도독 현도군공으로 바꿔주고 서울에 집 한 채를 하사하였다. 조서를 받고 군으로 돌아가 이적과 함께 평양을 공격하고 성 안으로 들어가 왕을 사로잡았다. 사로잡힌 왕은 보장왕이야. 황제는 조서를 내려 아들을 요수로 보내 위로하고 성을 하사했으며 돌아오자 우위 대장군 변국공으로 올려주었다. 남생은 순수하고 도타의 예의가 있었으며 아뢰고 대답하며 영리하게 말을 잘하고 또 활도 잘 쏘았다. 그가 처음 당에 갔을 때 도끼 밑에 엎드려 죄를 기다렸으니 세상에서 이 일을 가지고 칭찬하였다. 자, 계소문의 손자 헌성이 있어. 자, 헌성은 천수연간에 우위 대장군으로 우리미에 겸하고 있었는데 무후, 여기서 무후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측전무후를 말하는 거야. 무후가 한 번은 금화를 걸고 문무 관리 중에 활 잘 쏘는 사람에게 5명을 가려 마치는 이에게 상을 주기로 하였다.
내사 장광보가 먼저 헌성에게 양보하여 그가 제1이 되었고, 헌성은 다시 우왕거미 대장군 설토마제에게 양보하니 마제는 또 헌성에게 양보했다. 조금 있다가 헌성이 아뢰었다. 폐하께서, 여기서 폐하는 측전 무후를 말하는 거야. 이때는 사실 당나라가 아니라 주나라라는 나라로 돼 있었어. 자, 폐하께서 활 잘 쏘는 사람을 가리려 하시오니 대부분은 화인이 아닙니다. 신은 당의 관리들이 활 쏘는 일을 수치스럽게 여길까 두렵사오니 그만두는 것이 좋겠사옵니다. 그러자 무후가 옳다고 여겨 받아들였다. 내준신이 일찍이 뇌물을 요구했는데 헌성이 응대하지 않자 이 헌성이 반역을 꾀한다고 무고하여, 그러자 무후가 후에 헌성의 원통함을 알고 우림위 대장군을 추증하고 예를 갖추었다. 자, 사건이 논평한다. 삼국사길쯤 고려의 학자들이 말을 하는 거야. 송의 신종이 왕계보와 옛일을 논하여 말하길, 태종, 즉 당나라 태종 이세민이 고구려를 쳤을 때 왜 이기지 못하였는가 하니 계보가 대답하기를, 그래서 송나라는 고려와 거의 동시대에 있었던 나라야. 하지만 이보다 앞섰던 나라에 조금 앞섰지만 아주 오래전의 나라는 아니었고, 조금 앞섰던 그 나라의 신종이라는 임금님이 물어본 거지. 개소문이 비상한 인물이었기 때문입니다라고 했으니, 그런즉 개소문도 역시 재주 있는 인물이면 틀림이 없는데 고든 도로서 나라를 받들지 못하고 잔인하고 포악하여 제멋대로 행동하다가 대역, 즉 역반역이 이른 것이다. 춘추에는 임금이 쫓겨나는데 역적을 토벌하지 못하면 나라에 사람이 없다고 이른다라고 하였는데, 소문이, 즉 연개 소문이 몸을 온전히 하여 몸을 온전히 한 것은 요액으로 모변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남생과 헌성, 즉 연개 소문의 첫 번째 아들과 그 아들, 즉 손자는 비록 당황실에 알려지기는 했습니다만 본국의 입장에서 말한다면 반역자임을 면할 수 없다라고 쓰고 있어.